오늘도 어김없이 조국을 비난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학부모를 말하며 조국 자녀들의 입시 전형을 말하고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기득권에 기대어 살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 아직도 사모펀드를 이야기하는 등등 수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난 글을 읽고 나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요. 난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평범하게 사는 것인가? 만약 그가 평범한 대학 교수로 있었으면 이런 비난을 받을까? 안주를 거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안정된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지위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존경받는 학자로 남았을 인물, 기득권 카르텔인 검찰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신뢰의 핵심입니다. 자신들이 비판하던 그 세상의 부조리에 직접 맞서다 상처 입은 모습이 기득권에 의해 억눌렸던 대중에게는 강력한 동질감과 부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학자적 양심에 따라 그것도 법학 교수로서 법의 균형을 볼 때 맞지 않음을 본 것이었죠. 성공이 보장된 길을 버리고 왜 가시밭길을 택했을까? 평생 비판만 하던 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국이라는 이름에 주목하는 이유를 말해보죠. 평범함의 기준이 뭘까? 평범하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내 가족의 이익만 챙기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학자라는 지위를 가졌던 사람, 가만히만 있어도 존경받으며 살 수 있었던 조국. 그런데 그는 왜 굳이 그 평온함을 깨뜨렸을까? 그가 비난받는 핵심 이유는 법의 균형을 가르치는 법학자이자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지요. 법의 균형이 맞지 않음을 보았다면 본인의 삶에서부터 그 균형을 실천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공적인 권력을 쥐려는 자는 개인의 도덕성과 과거의 행적이 대중의 엄격한 잣대에 의해 놓이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비판적 해석이 아닌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검증 절차입니다. 설령 개인적인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보여준 일관된 개혁 의지가 비판자들의 무책임함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조국을 비난한 자들의 궤적은 어떻습니까? 그를 비난하는 자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조국보다 더 큰 기득권을 누리며 자신들의 기득권은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조국에 대한 신뢰를 반사적으로 높여줍니다. 누가 더 깨끗한가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가. 그 관점에서 볼 때 조국이라는 인물이 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득권의 품 안에서 입으로만 정의를 외치는 사람 많습니다. 몸으로 얼굴 표정으로 가식적 행동으로 속이는 것보다 말은 좀 서툴고 행동은 부자연스럽더라도 진실이 담긴 언행은 일관된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이 온몸으로 화살을 맞으면서도
자기 길을 간다면 믿음이 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본능이자 매우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조국을 비난하는 자들 단 한 번이라도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은 자가 있었는가? 이재명과 조국처럼 단 한 번이라도 혹독한 검증의 칼날 위에 서 본 자가 있었는가? 그들은 말로만 국민을 외칩니다. 자기들의 성역 안에서 안전하게 비판의 돌만 던집니다. 조국보다 더한 편법을 쓰고도 권력의 뒤에 숨어 웃고 있습니다. 조국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매를 맞으며 버티고 있지요. 입으로만 떠드는 선한 기득권보다 적어도 그는 기득권의 편안한 길을 버리고 시스템을 바꾸려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반면 그 반대편자들은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며 단 한 번도 희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더 깨끗한가를 따지기 전에 누가 기득권을 깨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는가를 본다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상처 입으며 시스템을 바꾸려 했던 그의 진심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제가 왜 지금 조국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힘들고 욕을 먹고 피곤할 텐데 왜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느냐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엇을 얻겠습니까? 제가 얻고 싶은 건 단 하나, 정의의 생존입니다. 평생 비판 한번 받아보지 못한 철옹성 기득권, 그 기득권들이 휘두르는 칼날이 결코 무적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조국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은 기득권층에게는 공포가 되고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됩니다. 그 희망의 근거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숨은 자들이 승리하는 그 더러운 역사를 끝내고 싶습니다. 비판만 일삼던 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매맞고 상처 입은 자들만이 공유하는 결기로 오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매맞으며 싸운 사람이 결국 옳았다는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기득권의 카르텔이 지배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과 함께 걷는 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실의 편에 서서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와 함께 가고자 합니다. 매맞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다시 일어서는 그 의지를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